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성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출시했던 액션캠 중에서 제일 쓸만하다 또는 지금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 중인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12 그리고 DJI 요즘에 액션 4 제일 마지막에 나온 후발주자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까지 총 3대를 가지고 촬영을 해 봤습니다. 이 3대의 액션캠에 대한 사양을 하나씩 읊어보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세대 다 뭐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나마 일단 해상도를 좀 봅시다. 고프로가 5.3 60fps고 액션4가 4K 120fps 그리고 에이스 프로가 최대 8K의 24fps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 4K 경우는 120fps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고프로가 상당히 불리하죠. 1.9분의 1인치예요. 그리고 액션4와 에이스 프로는 동일한 크기죠. 1.3분의 1인치입니다. 확실히 고프로가 조금 불리한 그런 양상이에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액션4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에이스 프로예요. 근데 고프로 히어로 12랑 에이스 프로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해상도면 비슷한 촬영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액션4가 그래도 제일 길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작은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에이스 프로가 덩치는 제일 커요. 근데 이런 크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처음에 박스에서 열었을 때도 얘는 조금 우량하네 이랬는데,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크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무게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면은 사실은 애매하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크기로 사용할 때 액션4가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얘가 안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액션4도 들어가지만 에이스 프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기에서 오는 단점은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영상을 좀 보실 텐데, 영상을 주간 영상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낮에 밖에 나가서 좀 날씨는 안 좋았지만 촬영한 건데, 전부 다 동일하게 세팅을 했어요. 4K 30fps로 촬영을 했고요. 오토 모드입니다. 전부 다 오토 모드예요. 다른 거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하게 촬영을 했고, 다만 화각 같은 경우는 기기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한 게 너무 아쉬웠지만 어쨌든 한낮에 광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야외에서 촬영을 좀 해왔고요. 실내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사실 주간의 촬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셋 다. 그래서 뭘 논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따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촬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찍는 컨텐츠라면 그다지 이걸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요즘 이제 손떨림 방지, 그러니까 안정화도 그렇고 화질적인 면, 그러니까 광량이 풍부할 때 그거는 거의 뭐 상향 평준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뿐이지 뭐 크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주간 화질 같은 경우는 따로 뭐 20배, 30배 크롭에서 쓸 게 아니면 그다지 이렇게 지적할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보다는 이제 저조도 야간이라든지 조금 어두운 실내에서 찍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요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할 때는 좀 냉정하게 보이더라도 똑같은 기준이나 어떤 평균이 되는 걸 설정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저조도 촬영을 할 때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액션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시면 화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아쉽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핸디캡이 크다라는 생각에 얘 둘은 이제 4K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얘만 최대 해상도인 5.3K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너무 후져 보이면 가슴이 좀 아파서 제가 수동으로 최대한 야간 화질에 맞도록 설정을 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고프로 히어로 12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상으로 봐도 걸음걸이에서 오는 이런 쇼크가 보여요. 안정화,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게 뒤뚱뒤뚱 하는 게 보이죠? 자, 여기는 보시면 시커멓죠. 지금 시각적으로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검지는 않거든요. 디스플레이 상으로도 검해요. 검은 게 보이고 노이즈도 보이죠. 여기는 이 건물을 살짝 벗어나자마자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저도 누구십니까?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지금 주변에 빛이 아예 없어 보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 가로등이 있어요. 좀 띄엄띄엄 있어서 그렇지 가로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게 어두운 쪽에 속하긴 해요. 근데 뒤에 저 불빛들도 조금 흔들림이 심하고 제가 이런데 민감해서 그런지 보이네요. 저는 여기도 보면 좌측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시각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데 이 낙엽 지금 막 떨어져 있고 이런데 안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들의 이제 색감이나 불빛 같은 것도 조금 변질된 상태로 나오는 것 같고 흔들림도 좀 심하고 많이 좋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수동으로 엄청나게 해서 세팅을 잘했는데 이걸 만약에 일반인이 카메라 잘 모르는 분이 쓴다 그러면 수동 세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이런 결과물인데 쓰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히어로 12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화면 뭉개짐, 그러니까 노이즈가 확실히 보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보세요. 큰 화면을 보시면 티가 확 납니다. 나고 뭐랄까 영상을 보면 좀 어질어질한 게 있어요. 안정화가 잘 안 되니까 뒤뚱뒤뚱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제일 큰 아쉬움은 안 보여, 어두운 데 가면. 근데 뭐 이거는 저도 12를 안 쓴 게 아니고 쭉 써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5.3K에 약간의 핸디캡을 좀 넘어가자 싶어서 수동으로 제가 최대한 잘 맞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중왕전, 그러니까 저조도를 일단 따지고 들어가면 얘는 탈락이에요. 제가 볼 때 탈락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남은 두 대. 얘네들 갖고 이제 촬영한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틱하게 멋지게 좀 담아볼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촬영을 하니까 제가 딱 일상적이게 번화한 거리를 좀 걷는 걸로 해봤어요. 물론 어두운 데도 가볼 거예요. 가볼 건데 일단 여기 이렇게 걸어봅니다. 멀리 보이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 표현력이 나쁘지 않아요. 선여도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만 봐도 참 액션캠이 상당히 많이 진화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워요.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는 24360 에이스 프로가 조금 더 밝게 보여요. 그죠? 색감도 조금 실제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저 간판 보면요, 어 액션4가 색감을 이런 경우에는 잘 표현을 못하네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핑크색인데 이게 액션4에서는 그냥 하얗게만 그렇게 보이네요. 이런 부분에 디테일을 따져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데로 가봅시다. 자, 에이스 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단독 화면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우측에 좌측에 뭐 전체적으로 고프로하고 차이가 엄청나네. 고프로는 할 말이 없다. 일단은 요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액션4죠. 아, 액션4도 상당히 좋은데 안정화적인 부분, 저조도에 조금 대응하는 게 좋긴 한데 실제와 좀 다르게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차이가 나죠. 자, 여기까지도 제 얼굴이 보이죠? 자, 여기부터는 실제로 상당히 어두운 구간이긴 해요. 근데 미세하게 보면은 네, 에이스 프로 쪽에서 제 얼굴의 윤곽이나 어떤 눈, 코, 입이 그나마 보이는 쪽이죠. 요런 차이가 디테일하게 따져보니까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지금 둘 다 저조도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안정화 활성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좌측에 액션4 같은 경우는 좌측에 거의 잘 안 보이죠. 뭐 고프로 히어로보다는 좀 나은데 네, 안 보입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물들이 좀 보이긴 하죠. 대신 좀 어둡게 보이는 반면에 액션4가 그래도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퍼지는 게 조금 덜하긴 해요. 조금 덜하긴 한데 이건 아무래도 수동으로 만져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라 글쎄요, 큰 의미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두운 것보단 불빛이 약간 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자, 여기가 고프로하고 같이 이렇게 다 찍는 길목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은지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크게는 구분이 안 돼요. 크게는 안 되고 미세하게 좀 그런 차이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영상을 비교해서 딱 보면요, 얘도 충분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의 액션캠들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진화를 했죠. 근데 그 저저도 모드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어두움이 그대로 베이스에 깔려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색감에,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실제 색감에 많이 이렇게 근접해 있고 좀 밝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좀 어두운 데 가서도 어떤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주 미세하게 얘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어쨌든 둘 다 저조도에 강하다. 제가 원래 액션캠하고 안 친합니다. 안 친해요. 퍼포먼스가 좀 변화무쌍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360 카메라 X3 같은 걸 쓰고 뭐 1인칭 시점 때문에 고스리를 쓰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액션캠 자체는 별로 안 친한 이유가 제가 원래 숨쉬기 빼고는 운동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 물속에 들어가는 일들 뭐 이게 없잖아요. 없어서 그닥 이게 필요한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크게 이걸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비중이 있던 부분이 뭐냐면 낮에만 쓸 수 있어. 낮에만 쓸 수 있어요. 광량이 풍부한 데서만 쓸 수 있어. 밤에 가면 안 보이거나 뭉개져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서 뭐 촬영한다 그러면 꼭 들고 나가는 게 포켓 시리즈였습니다. 얘는 일단 3세대는
1인치 이미지 센서에다가 짐벌이니까 좀 넘사벽이죠. 그리고 액션캠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태생이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포켓3 같은 경우는 뭐 포켓 1, 2를 다 써왔지만 저조도든 뭐 광량이 풍부하든 뭐든 그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썼는데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이런 액션캠이 아무리 뭐 손떨방이 좋아졌네, 스테빌라이징이 엄청나게 잘 발달돼 있네 해도 기계식 짐벌은 못 따라온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시점보다 좀 더 빠르게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액션캠을 들고도 저녁에 나가서 촬영할 수 있겠구나. 제가 웬만한 뭐 카페, 뭐 맛집 이런 데도 가면서 실내에서도 찍어봤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찍어봤는데, 그거는 뭐 굳이 말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엔간하면 다 잘 나와. 야간에 저 정도 나올 정도면 뭐 그런 데 가서 찍는 게 커트라인이 딱 걸리는 뭐 이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꼭 얘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 화질을 너무 병적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원래는 좀 가볍게 기동성 있게 쓰려고 액션캠 같은 거 이런 거 쓰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는 얘네들 데리고도 뭔가를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좀 슬프지만 고프로 히어로는 12는 사실은 저조도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여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조도까지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두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이제 저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쓰지. 그동안 이걸 쓴 이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처럼 좀 전천후로 써야겠다 하고 하면은 이제 이 두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구매해도 요걸 구매해도 별 의미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할 때는 편의성이 또 있어야 된다. 좀 더 따지게 되죠.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면 더 괜찮은 거, 더 어떤 부분에 좀 나은 거 이런 걸 찾게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제품을 막 선호하고 그것만 특정해서 막 이렇게 칭송하듯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다. 정말 쓸만한 제품이다. 그러면 듣보잡도 삽니다. 사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말하면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얘가 유리한 것 같아요. 인사360 에이스 프로가. 음, 처음에 나왔던 애들보다는 뭐 간격으로 치면 크게 뭐 반년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출시 일자가 하지만 후발주자인 만큼 그만큼 또 이득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예를 들면은 AI로 하이라이트를 잡아서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내주고 잘라주고 편집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편의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좀 안 써서 그렇지. 되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촬영 중에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잠깐 이 촬영을 정지 눌러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둔 상태에서 또다시 어,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그런 경우는 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유독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안 찍어도 될 장면을 찍어갖고 용량만 먹어 맨날. 그리고 항상 실패를 하면 또 앨범 들어가서 그걸 다 찾아갖고 또 터치해가지고 그걸 또 삭제하고 이 짓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셔터 버튼 길게 누르면 그냥 그 지금 내가 잘못 촬영한 그 파일은 그냥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요거는 엄청 많이 써요. AI 그 하이라이트 쪽은 안 쓰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써요. 그리고 이제 플립 앱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안 써보면 왜 편한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있으니까 제가 고양이랑 산책할 때도 고양이 시점에 맞춰서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찍을 때도 일반적인 액션캠들은 밑에 이렇게 수직으로 놓게 되면은 위에서 볼 때 이 액정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가 편한 대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의 차이는 좀 커요. 셀피는 제가 어차피 뭐 미남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즐기지는 않아서 셀피는 잘 안 찍어요. 제가 컨텐츠 때문에 찍는 경우는 있지만 잘 안 찍는데 뭐 셀피를 찍는데도 작은 화면보단 큰 게 낫지.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써먹고 있어요, 요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뭐냐면은 그 GPS 리모트거든요. 이게 보면은
리모컨 타입으로 해서 액션4도 지원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접근성이 좋아요. 얘는 지금 인싸360에서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와치 타입으로 된 이 제품이고, 이거 말고 또 호환되는 게 가민에서 나온 기기들이 또 호환되는 게 있고, 특히 애플워치가 호환이 되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애플워치도 없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애플워치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걸 이용해서 GPS를 연결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뭐 바이크류를 탄다든지, 뭐 조깅을 많이 즐긴다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 때도 그 계기판을 넣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DJI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후발주자로 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유리하게 얘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에이스 프로의 여러 가지 편의성이 가미되면서, 저 같으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제공받은 거거든요. 제공받은 건데, 제공받아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광고는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어차피 그 인스타360에서 저한테 대한 어떤 기대치도 없고, 니 꿀리는데 하세요 뭐 이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옹호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편의적인 부분,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얘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산다 그러면, 또 한번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 요걸 살 것 같고, 저조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얘를 선택할 것 같지만, 그거는 제 기호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차이들을 좀 자세히 잘 보셔갖고 그냥 덥석 물어 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 하시고 좀 진중하게 다룬 리뷰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